22대 총선에서 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마이TV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누구를 시작합니다. 저는 나누구, 나는 누구인가의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서은숙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도전하는 지역구가 부산 진구 갑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최고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위원. 네. 네. 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 나누구 프로그램은 네.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모든 분에게 네. 열려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마이뉴스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런 맞습니다. 모토로 네. 갖고 있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나누고. 그래서 네. 이런 참여 형식의 열린 프로그램인데 오마이TV에 170만 구독자가 있거든요. 네. 이 170만 구독자와 국회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분들이 함께 만나는 열린 광장을 우리가 만든 건데요. 자, 진행 방식은요. 네. 이제 우선 저랑 가볍게 5분 동안 얘기 나누고 네. 그다음에 10분 동안은 서은숙님께서 혼자서 네. 충분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를 설명. 팔면 되는 네, 거죠. 그럼요. 네. 나는 누군가 설명하면 되고 그 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저랑 또 네. 5분 동안 마무리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지금 최고위원입니다. 네. 최고위원. 그러면 부산인데 네. 최고위원 회의는 주로 서울에서 열리는데 어떻게 그렇죠. 하고 있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최고위원 회의가 열려요. 일주일에 3번. 네, 그래서 제가 월수금을 서울과 부산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새벽에 5시 20분 기차를 타고 어. 도착해서 회의를 네. 마치고 네네. 일을 보고 어. 오후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아이고. 저녁 일정은 부산에서 지역구에서 또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네. KTX비만 하더라도 꽤 들었겠네요. 뭐 돈도 돈이지만 네. 그 과정에 소모되는 체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체력이 좋아야 합니다. KTX비는 당에서 줍니까? 네, 그건 뭐 공식. 그래요? 네, 차비만 딱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체력도 튼튼해야 되는데 체력 네. 단련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타고난 체력이 좋습니다. 그래요? 네, 깡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네. 서울 부산 오가는 정도의 체력은 뭐 음. 충분히 받쳐주고 있고요. 네. 서울 부산 오가지 않는 날에는 또 네. 부산에서 시당위원장으로 또 지역구 네. 밭을 갈기 위해서 아. 그 체력까지 합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울트라 체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제 부산에서 구청장도 하셨지만 네. 정치의 시작을 기초 의원부터 했다고 들었어요. 네, 기초원으로 자, 시작했습니다. 학창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네. 내가 한번 정치해 볼까? 네. 나에게 정치적 기질이 좀 있나 보다. 이거 처음 느낀 건 언제입니까?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자 대학이었는데요. 네. 뭐 여자들만 있다 보니까 음. 저 같은 사람이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89년도에 총학생회장을 했는데요. 네. 그때는 학생 집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전대협 차원의 집회도 많았었는데 그렇겠죠?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별로 안 떨더라고요. 오. 그래서 나는 네. 사람들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것에 네. 체질이 있나 보다, 기질이 있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그래요. 했는데 그것이 정치와 연결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아마 운명이었나 봅니다. 자, 네. 구청장 4년 했어요. 4년. 네. 이제 4년 하고 나서 도전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건가요? 네, 4년 하고 어. 전 제가 되게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사실 뭐 실제로 네. 부산 일간지에서 음. 전국에서 제일 일 잘하는 구청장이라고 아. 평가도 받았는데 네. 네, 뭐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어오다 보니까 음. 바람에 휙 넘어갔습니다. 네. 구청장 4년 하면서 가장 크게 성숙한 게 있다면 뭘까요? 듣는 연습. 그 듣는 것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네. 눈으로도 듣고 몸으로도 듣고 네. 귀로도 듣는 네.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누군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렇군요. 예, 그 역지사지의 음.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네. 저는 구청장 4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요.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이 어떤 이 행정의 효능감을 맛보고 보내주시는
있는 그 호응들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자, 부산 진구인데 네. 진구 그러면 부산에서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짧게 말씀하시죠. 부산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서면이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래요? 그 네. 유명한 서면이 네. 진구구나. 네, 서면이 있는 네. 지역구입니다. 뭐 서울로 따지면 막 종로구, 맞습니다. 정치 1번지 이런 거네요.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이 되었어요. 네. 최고위원이 될 줄은 알았습니까? 잘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네. 네, 그 다 시간의 축적물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럼 이제 중앙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셈인데 네. 최고위원은 1년 넘었죠. 네, 1년 넘었습니다. 네, 1년 자, 2개월 그 정도 됐어요. 최고위원이 나를 어떻게 성숙시킨 것 같습니까? 정치적으로 이 중앙 정치를 한번 체험해 보면서 네.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네. 그리고 또 지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이 전체적으로 또 어떤 생각과 감각과 네.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음. 아주 세게 정치 훈련을 받은 시간인 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총선 도전은 부산 진구잖아요. 네. 거기서 구청장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입니까? 제가 원래 그 오랫동안 살았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기초의원을 시작했던 지역이기도 네. 하고요. 또 구청장을 한 지역이기도 그럼 하고. 학교도 거기서 나오고? 학교는 아닙니다. 학교는 제가 이렇게 나오지 유년기는 딴 데서 보냈는데 아. 결혼을 하고 나서 네. 정착해서 살았던 곳입니다. 아. 그래서 한 30년 살았습니다. 네. 그래요. 거기 뭐 여러 사람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겠군요. 민주당의 도전자는 없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워낙 뛰어나서 그런 거예요. 또 아니, 어떻게? 많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단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산 전체 분위기는 20초 남았는데 부산 전체 분위기는 어때요? 여러분 더 이상 부산이 민주당의 험지가 되지 않도록 내년에 만들겠습니다. 이미 부산은 18개 지역구 중에 네. 5명의 현역 의원을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 내년에 이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서 2027년 정권 교체 교두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네. 우리 서은숙님의 10분 이야기 네. 나는 누구인가 네.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은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앉아 있기보다는 2024년 부산의 부산 진구 갑 지역에서 총선을 출마하는 후보자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부산 진구에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마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부산 진구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산 진구에서 기초의원을 2번 했습니다. 기초의원 2번 할 때 그 의회 구성이 그때는 민주당이 부산이 아주 어려웠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19명의 구의원 중에서 민주당 구의원은 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대 18의 구조에서 상대당과 맞서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또 그런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2018년에는 부산의 부산진구 청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간 아주 열심히 구청장 일을 해왔는데 제가 구청장 일을 하면서 이 정치의 또 다른 영역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는 뭐 구의원도 하고 또 민주당 부산시당의 공동 사무처장을 하기도 하고 또 총선 후보를 도와서 선거를 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 뭐 상황실장이나 이런 것들을 맡아서 정치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저 구청장을 하면서는 정치가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지를 정말 진하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까지 이 겹친 기간에 제가 구청장을 했었는데 주민들과 함께하는 또 주민과 함께 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경험들이 아주 제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의 시간이었고요. 그 이후에 재선에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2022년에 부산 진구 갑 지역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당 위원장에 도전을 하고 2022년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까지 맡아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민주당 시당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왜 도전을 하게 됐는지를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시당위원장이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입니다.
우리가 이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원이 가장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당의 운영이 당원이 중심이 되는 그런 당의 운영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시당위원장이 되면서 우리 부산시당의 많은 당원들께 약속했습니다.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일단 부산시당의 당사를 우리 당원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옮겨서 당원존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당원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당의 그 운영을 토요일에도 부산시당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당원들이 주말에 당사를 오고 싶어도 당사가 닫혀 있어서 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당직자들이 조금 고생하시더라도 우리 당원들이 당에 좀 더 접근을 가깝게 하고 당을 자기 집처럼 여길 수 있도록 당사도 활짝 열어놨고요. 또 신입생 환영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원들과의 스킨십을 많이 높였습니다. 이제 이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당원이 이 시당의 여러 가지 목소리도 제대로 내고 또 시당의 행사나 이런 것들에 더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당은 매달 우리 당원 교육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투쟁을 시작하고 전국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저는 투쟁하는 곳이 우리 부산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선 규탄 집회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대하는 집회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열었고요. 우리 당원들이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이 투쟁을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존재감 없는 민주당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당원들과 지난 1년 넘게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고위원으로도 일하고 있는데요. 최고위원의 역할을 하면서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아마 전국에서 더 모범적으로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사명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당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특이한 것은 위대한 부산시민 10만 인터뷰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18개 지역구에서 부산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민주당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꼭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인터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여서 아마 2024년 민주당 부산시당의 총선 공약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18개 지역구에서 이런 인터뷰 사업을 진행하면서 골목마다 골목 당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골목 당사를 열어놓고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과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부산시당이 전국에서도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가장 앞장선 그런 대시민 투쟁을 해왔다는 것을 꼭 자랑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최고위원으로 일하면서 이 매일 우리 국민들 앞에서 지금의 현안과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참 많이 됩니다. 그리고 팩트에 근거한 정책 주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가짜 뉴스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특히 저는 부산시당위원장이기도 하고 영남을 대표하고 또 원외위원장을 대표하고 또 여성을 대표하는 그런 최고위원으로서 영남의 여러 가지 과제들을 우리 당이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그런 목소리들을 높여왔습니다.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던가 부울경 메가시티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당 내에서 부산의 목소리, 영남의 목소리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또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이런 이 검사 독재의 여러 가지 폐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우리 시민들과 또 유권자들과 함께 호흡해야 될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제일 야당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런 대변하는 활동들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영남의 목소리, 특히나 지금 비대해져가는 수도권에 맞서서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시 한번 추진하고 또 부울경의 목소리들을 반영하는 그런 목소리를 더 크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 4월이면 총선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산 민주당의 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부산은 그동안 18개의 지역구 중에서 5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만들어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부산 시민들에게 유효한 그런 목소리를 낸다면 부산에서 민주당은 우리 시민들의 새로운 미래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8개 지역구 중에 내년에는 부산 민주당이 실력 있는 후보들 그리고 실력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낼 생각입니다. 그런 준비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도 부산 진구 갑에서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당 위원장이 당선되어서 이 부산의 새로운 총선의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2027년에 다시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부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산을 비롯한 영남이 중요합니다. 수도권의 승리 못지않게 부산에서도 민주당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에 여러분들이 많이 집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지역구에서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구에 서은숙 하면 아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주민들께서 야 서은숙 이제 좀 이게 덩치가 커지는 정치인으로 자라고 있구나라고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내년에 부산 진구 갑에서 꼭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뭐 최고위원까지 하고 계시니까 술술술술 막 나오네요. 아니요, 그래도 어려웠어요. 이게 네. 어쨌든 10분간 떠든다는 게 네,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네요. 네. 네. 자, 이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나서 1년하고도 6개월 정도 지금 됐습니다. 네. 자, 부산의 민심이 궁금해요. 네. 처음 윤석열 정권 취임 처음하고 지금하고 좀 변화가 있다면요? 많이 달라졌죠. 아, 처음에는 윤석열 네. 정권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어쨌든 부산은 민주당보다는 네. 보수세가 강한 곳이고 네. 뭐 아무래도 평균 연령이 높다 보니까 기대감들이 저는 많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서 차마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을 좀 할 수 없는 분위기였는데요. 어. 지금은 많은 분들께서 네.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다. 아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해도 너무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자, 이제 부산 시당위원장까지 겸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럼 이제 전체를 총괄해야 되겠네. 그렇죠. 내년에. 18개 지역구라고 했어요. 네. 현재는 3석 갖고 있습니까, 민주당? 네, 세 그럼 석입니다. 목표는 22대 총선의 목표는 9석은 돼야죠. 9석. 그래야 균형이 맞춰지죠. 부산 하지- 진구 갑을 포함해서. 그럼요. 부산 진구갑은 무조건 당선이 돼야죠. 제가 당선 안 되면서 다른 분들의 당선을 함께 만들어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이 민심 속에서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를 보려면 나도 출마하고 싶어, 나도 출마하고 싶어 이런 후보군이 어느 정도 밀려 들어오는가도 볼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시당위원장으로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후보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뭐 그 어느 때보다 후보가 많은데 네. 저는 이제 그런 후보들과 함께 네.
민주당이 부산에 네.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네. 저는 일정하게는 전략 후보를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는 부산의 승리를 함께 만들어 나갈 그런 전략적인 후보의 투입을 통해서 선거의 승리를 만들어낼 전략적인 예정입니다. 후보라면은 되게 상징성 있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판을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그렇죠. 할 만한 깜짝 놀랄 만한 후보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보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런 후보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는 이미 부산에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깜짝 놀라겠어요? 전 이미 다 놀라겠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국힘이 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 네. 이 뉴스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기가 차죠. 어. 불경 메가시티는 네. 실컷 만들어놨더니 시행도 하기 전에 네. 국민의힘이 걷어찼잖아요. 네. 대통령이 자기 공약까지 네. 걷어차놓고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이것은 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네. 불경 메가시티를 걷어찬 게 누구냐 책임져라. 네. 다시 불경 메가시티를 재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음. 요구하고 부산에서 지금 그래요. 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 선거 준비를 한참 하고 있을 텐데 네.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었겠지만 중심이 되는 슬로건을 뭘로 할까 이것도 뭐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요즘 그 고민이 제일 많죠. 저희가 어쨌든 12월 10일이 되면 선거가 네.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데 네네네. 그때 부산은 무엇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우리를 선보일 것인가를 네.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어서 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공약도 만들고 슬로건도 만들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도 신경 쓰겠지만 또 진구갑에서 본인 네. 나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 이것도 이제 좀 이렇게 꾸리고 있을 텐데 네. 무엇을 가장 내세웁니까? 나만의 경쟁력. 저희 경쟁력은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네. 야무진 구청장, 부지런한 어. 구청장, 능력 네. 있는 구청장으로 어허. 인정받은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전현직 대통령도 있고 전현직 정치인들도 많은데 네. 내가 이 사람을 한번 좀 따라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저희 어. 영원한 정치적 스승이십니다. 어떤 점이 특별히 그렇습니까? 유머를 아시잖아요. 우리 정치를 아주 네. 유머로 풀어내시는 능력은 저는 아주 탁월한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아. 늘 모든 것들을 아주 멋진 비유로 얘기하시고 네. 또 그 비유 안에는 네. 늘 사람이 들어있고 아. 네. 그리고 비전이 들어있고 뭐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정치인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아하, 비전과 유머의 결합. 네. 자, 10초 남았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부산 진구는 여러분 많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서은숙이 책임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그런데 너 못한 것 같아. 이 기회가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당에 다 우리가 이제 열려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분 저분에게 모든 분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신청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네. 신청 창구. 네. 출연을 원하신다면 지금 이제 하단 자막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주시면 되는데요. 오마이 나누구 @ 네이버.com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획을 언론사에서 하는 거 괜찮겠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이게 네. 정치 신인들이 자기를 알리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네네네. 요즘 같은 이 미디어 시대에 네네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알릴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제 저랑 이렇게 문답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운데 오롯이 10분을 그 10분. 딱 드린 거는 네. 아무 방해도 받지 말고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10분간 동안 한번 해보자 이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출마자라면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어떻게 잘 어필할 것인가는 쉬운 것 근데 같지만 어떤 사실 분은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는 괜찮은데 네. 나 혼자 10분 하려니까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각 잡고 하려니까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네. 이 나는 가수다에도 보면은 네. 지정곡도 있고 자유곡 있잖아요. 네네네. 그 자유곡의 선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자기를 어떻게 선전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셔서 도전하시는 자, 이 자리에 출연하고
치료라면 좋을 분들이 딱 머리에 떠오릅니까? 네. 아, 누구누구가 좀 했으면 좋겠다? 네네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예, 알려드리도록 추천하시기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네, 이 시간은 서운숙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